안녕하세요. 얘들아, 아마 너희가 이렇게 해설 강의를 보러 오면 늘 듣는 말이겠지만 오늘 시험 보느라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특히 오늘 시험이 우리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보는 학력평가였잖아. 그래서 나도 너희한테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할까 내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서 너희하고 좀 같이 보고 싶은 작가님 그림을 갖고 왔는데 내가 요즘 되게 좋아하는 바리수 작가님이셔. 네, 그 내용 중에 하나다. 그래서 얘 뭐뭐야. 때론 우리 앞에 아주 긴 도로가 있어. 너무 길어서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지. 그리고 다음 그림 보면 앞을 보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은 것 같고 그럴 때면 더욱 긴장되고 불안하고 그러면 서두르게 되지. 그리고 점점 더 빨리 서두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생각만 해보더라도 막 이렇게 야자 시간에 공부하려고 수학책을 핀다? 근데 수학 공부를 하고 있으면 또 영어가 공부가 안 돼서 불안하고 또 탐구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너희가 고3이라는 이름 때문에 해야 할 일은 많고 이렇게 걸어가야 될 길도 길고 하는 생각 때문에 더 불안했을 것 같아. 그래서 다음 그림 보면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한꺼번에 도로 전체를 생각해서는 안 돼. 그래서 다음에 듣게 될 걸음, 다음에 쉬게 될 호흡, 계속해서 바로 다음 일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해야 될 일이 많을 때에는 오히려 겁이 나서 시작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럴 때에는 차라리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처럼 오늘 내가 시험을 봤다면 아 수학원 어떡하지? 수학도 어떡하지? 또 선택 과목은 어떡하지? 너무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오늘 틀린 문제 그리고 시험 보면서 내가 오늘 부족했던 문제 당장 그 앞의 내용만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 그림은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 긴 길을 다 쓸었다는 걸 깨닫게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 오늘 시험 봤던 요 필적 확인란 문구였지. 그래서 또 한 발짝 가지런히 발을 옮긴다. 그래서 나는 저 문구가 그런 의미로 와닿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되는 그 길 목까지 전부 다 생각하면 이렇게 막막하고 두렵잖아. 그래서 그거보다는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오늘 내딛어야 되는 그 한 발자국을 생각하면서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나하고는 수학 1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이제 해설을 진행을 할 건데, 그러니까 너희가 싫어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우리 시험 문제를 오늘 풀면서 느꼈던 게 수학 1이라는 단원 안에서 나온 출제된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평이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특히나 지수, 로그, 수열 이 세 개의 단원 안에서 나왔던 문제들은 너희들이 분명히 한 번씩은 봤던 내용일 거야. 근데 물론 삼각함수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에 대한 기초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있어서 그 부분들은 낯설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내용들 나올 때는 꼭 다시 한 번씩 정리를 해줄게. 그리고 아마 너희가 수학원에 나오는 내용이 틀렸다면 정말 그 자체가 어려웠다기보다는 우리 수학원 공부한 지 좀 오래됐잖아. 그래서 까먹었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해설 강의하면서는 최대한 좀 이전 개념들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키워드 분석하듯이 그렇게 한 번씩 내용 꼭 적어줄게. 그래서 수학원에서 나왔던 문제들 좀 하나씩 같이 살펴보자.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지 우리 로그에 대한 기본 계산. 그래서 우리 로그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하자면 우리 로그라는 게 왜 등장을 했었어? 로그?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지? 로그? 그치, 지수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지. 그래서 우리 지수에서 시작을 했는데 나 2라는 애를 0 제곱했어. 그랬더니 값이 그치 1이었지. 그리고 2의 1제곱은 몇이었어? 이거 2였다? 그랬더니 나 그러면 2를 몇 번 곱했을 때 3이 될 수는 없을까? 하고 고민을 했던 거지. 근데 수학자들은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 그런 거 싫어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나 원래는 이런 숫자가 없었는데 저런 숫자를 만들었지. 그래서 저 별표라는 애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새로운 기호인 로그를 가지고 와서 로그 2의 3. 그래서 머리 위에 있는 지수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로그였어. 그래서 로그에 대한 정의를 좀 써보자면 나 A의 X제곱이 B였어. 근데 얘를 가지고 우리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제는 지수를 뚝 떨어뜨리는 로그인 거야. 그래서 X라는 애를 뭐라고 썼냐면 로그 A의 B. 그래서 우리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었지. 그래서 지수에서의 밑이 로그에서도 그대로 밑으로 유지가 됐다. 근데 이 로그에 대한 정의가 지수로부터 출발을 하다 보니까 지수에서 넘어오는 성질들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우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쓰였냐면 첫 번째는 우리 로그에서 밑하고 진수가 같아. 우리 이럴 때는 값이 무조건
그치, 1이었지. 그래서 A의 A는 1이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무슨 내용 쓰였냐면 우리 밑변환 공식이라는 거 있었다. 우리 지수도 그렇고 로그도 그렇고 밑이 같아야지만 연산이 가능했어. 근데 이 로그의 장점은 뭐였었냐면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밑을 바꿔줄 수 있었지. 그래서 지수보다 이 로그의 연산이 조금 더 말랑말랑했었다. 그래서 그 밑변환 공식들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나 A의 M제곱에 B의 N제곱이란 수식 있어. 우리 이럴 때에는 나 진수에 있는 애는 무거워서 아래로 뚝 떨어졌었지. 근데 걔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 밑에 있는 애도 각각 앞으로 이렇게 밀려 나올 수 있었던 거 기억나? 그래서 어떤 수식 되냐면 n분의 n 그리고 로그 a의 b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능했어. 그래서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성질이 문제 중간중간에 쓰인다. 그래서 점점 다시 보자. 나 로그 8에 16이었어. 근데 저거 아직 정리가 다 안 됐지. 저 다 했으면 어떻게 돼? 8은 뭐에 얼마? 다시 한번 써보면 로그 그치 2의 세제곱 그리고 16은 뭐에 얼마? 2의 4제곱. 그럼 나 이렇게 각각 제곱들 붙어 있을 때에는 앞으로 쭉 밀려 나온다 그랬지. 그럼 나 여기 있는 숫자들 앞으로 그대로 밀려 나오니까 3분의 4 그리고 로그 2의 2가 나오는데 우리 밑하고 진수가 같을 때에는 1. 그래서 1이니까 생략. 그래서 1번 문제 정답은 3분의 4가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너 로그에 대한 정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로그에서 계산하는 방법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요 가장 기초적인 1번 문항이었지. 그리고 2번 한번 보자. 우리 2번 문제는 주인공이 누굴까? 나 요 2번 문제는 뭐에 대한 얘기였어? 그치,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였지? 등차 수열. 그래서 우리 등차 수열이라는 거 숫자들을 나열하는 걸 수열이라고 불렀었고 그 수열에서 크게 두 가지 이름 붙은 수열을 배웠어. 하나는 등차, 하나는 등비.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등차 수열에서 나왔던 공식들 좀 한번 다시 보자. 나 등차 수열은 무슨 뜻이야? 뭐가 같은 수열? 우리 저 등이라는 글자 같다라는 표현으로 쓰지.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는 거 차가 같은 수열. 그래서 항들 사이의 차가 같기 위해서는 어떻게 만들었었냐면 나 일정한 수를 계속해서 더해서 만든 수열이 등차 수열이었지. 그리고 계속해서 더하는 그 일정한 수를 우리가 공차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D를 썼었지. 그리고 두 번째로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항상 수열의 목표였어. 우리 뭘 구하는 게 수열의 목표? 그치, 일반항. 그럼 나 일반항이라는 n번째 항을 구하게 되면 내가 100번째 항 궁금하면 100 넣으면 되고 내가 1000번째 항 궁금하면 1000 대입하면 됐었지. 그래서 일반항은 천하무적이었다. 얘만 알면 내가 원하는 모든 항을 다 구할 수 있어서.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우리 문제 풀 때 쓰일 거지. 그래서 일반항 공식이 뭐였냐면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n-1개 더해주는 거였어. 그래서 우리 문제 풀 때는 이 두 번째 성질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나 이 세 번째 내용까지 한번 같이 보자. 나 A하고 X하고 B가 있었는데 이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어. 근데 그랬을 때 이 가운데 있는 항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네 글자? 그치, 등차 중항.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의 가운데 있는 항을 우리가 등차 중항이라고 불렀었고 그 가운데를 두 배 한 것은 양옆에 거 더한 거와 같다. 이런 수식이 있었지. 그래서 나 등차 수열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 설명했고 이제 우리 문제에서 준 건 뭐냐면 네 번째 항이 100이라 그랬어. 그럼 나 저 수식부터 좀 바꿔보자. 나 우리 네 번째 항이라는 건 다시 한번 써보면 첫째 항에서 몇 칸 넘어간 게 네 번째 항이야? 이거 꼭 여기 공식에다가 대입하려고 하지 말고 나 네 번째 항이 되려면 몇 칸을 뛰어가야 돼? 첫째 항에서? 그치, 3칸 뛰어가야 되지. 자, 다시 한번 써보면 A 플러스 3D. 근데 그만큼이 지금 뭐라 그랬냐면 100이라 그랬지. 근데 우리 문제에서 뭘 줬냐면 너희들한테 공차가 3이라는 걸 알려줬어. 근데 우리 공차라는 거 문자로 D가 된다 그랬다. 그럼 지금 D가 3인 거니까 요만큼 대입해 준 게 9가 되겠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첫 번째 항.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9 넘어가 주면 91 나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요 문제는 너 등차 수열에 대한 일반항 알고 있는지 그리고 등차 수열의 정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요 2번이었어. 자, 정답은 91이고 이제 3번 한번 보자. 여기서부터 너희들이 벌써 헉 하지 않았을까? 지금 3번 문제에서 이제 삼각함수가 등장을 했는데 특히 뭐가 나왔냐면 삼각함수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야지만 풀 수 있는 요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우리 요 문제 풀기 전에 그래프에 대한 성질 좀 한번 다시 보자. 혹시 아직도 선생님 저 삼각함수 기본형 말고 앞에 숫자 곱해진 거 잘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지금 봐야 된다. 그래서 삼각함수를 갖고 올 건데 우리 제일 만만한 사인 함수 한번 갖고 와볼게. 그래서 첫 번째는 sin 2x라는 애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2sin x가 있었어. 둘이 무슨 차이지? 첫 번째는
그치, 나 얘는 각이 2x다? 그러니까 내가 각에다가 2배 해준 거야. y는 sin x라는 기본형에다가. 근데 이 두 번째는 뭐냐면 sin x한테 2배 해준 거야. sin x라는 그 기본형 함수 자체에다가 2배를 빵 해준 거야. 그럼 그래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원래 sin이라는 함수는 한 번 꿈을 이게 주기였지.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0,0에서 이렇게 생긴 거였어. 그래서 기본형을 먼저 그려보자면 이렇게 생긴 게 기본 사인 커브. 그리고 사인의 기본 주기인 2파이. 그리고 사인이라는 함수는 아무리 커봐야 1이었고 아무리 작아져봐야 마이너스 1이었다. 근데 지금은 무슨 일이 생겼냐면 나 x에다가 2 곱해져 있어. 그러니까 원래는 저 x라는 애가 2파이만큼 뛰어가야지 부지런히 한 바퀴였고 부지런히 한 번 꾸물인 주기였거든. 근데 지금은 나 x 앞에 2 곱해져 있어. 무슨 뜻이야?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2배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 x라는 애가 부지런히 뛰어가야 2파이가 될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실제로 내가 움직인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이게 해줘. 앞에 2 곱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 타거나 그렇게 무빙워크 타는 것처럼 실제 내 속도보다 빠르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x라는 애가 2파이만큼 뛰어가야지 한 바퀴 도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나 이만큼이 2파이가 되기 위해서 x가 얼마큼만 움직이면 되냐면 파이만큼만 움직이면 돼. 그러니까 한 번 꾸물하기까지가 파이만큼으로 단축된 거야. 그래서 식 다시 한번 써보면 원래대로라면 2파이만큼 움직여야 한 번 꾸물. 근데 이제는 그 꾸물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어. 이렇게. 결국 뭐가 빨라지는 거냐면 주기가 달라진 거지. 그래서 이제는 주기가 뭘로 바뀌었냐면 아까는 2파이였지만 지금은 파이. 그리고 우리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 최대 최소 있었지? 그것도 살펴보자. 지금 내가 주기 빨라지는 속도, 움직이는 속도는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최대는 1, 최소는 마이너스 1, 다른 값에는 변화가 없었어. 그래서 x 앞에 곱해진 애가 결정해주는 건 뭐냐면 주기를 변화시켜, 주기.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보자. 나 이번에는 y가 2sin x였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본형인 함수 먼저 그려보면 나 sin x니까 기본 커브 한 번 꾸물. 나 여기까지는 2파이가 걸리고 최대값은 1이었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었어.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생겼냐면 나 사인이라는 그 함수에다가 2 곱한다? 그럼 나 모든 함수값들이 다 2배 되겠지. 그럼 나 그거 점 한번 찍어볼게. 나 얘는 0이니까 2배 해도 어차피 0일 거고 나 이 지점은 1이었으니까 2배 하면 2,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위로 훅 그리고 아래로 훅 이런 그래프가 돼. 그러니까 지금 위아래로 빵 늘어난 거야. 왜냐면 나 모든 함수값에다가 2배 해줬거든. 그럼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 마찬가지로 주기하고 최대최소 살펴볼게. 나 얘 같은 경우는 주기가 지금 움직이기까지 걸린 거리였는데 2파이 똑같아. 내 위치 다시 나오기까지. 근데 무슨 변화가 생겼냐면 최대값이 2가 됐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됐어. 최대하고 최소가 바뀐 거지. 그래서 x 앞에 곱해진 숫자는 주기를 바꿔주고 함수 앞에 곱해진 애는 최대하고 최소를 바꿔준다라는 게 삼각함수 그래프의 특징이었어. 그래서 얘를 가지고 좀 일반화 시키자면 나 y가 a sin bx라는 애가 있었어. 이제 여기 잘 봐야 된다. 나 이거 가지고 문제 풀 거야. 우리 삼각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기하고 최대, 최소 이 세 가지가 완성돼야지만 그래프 그릴 수 있었지.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해서 주기 한번 찾아보자면 우리 주기라는 거 기본 주기는 2파이가 기준이었어. 그럼 나 이만큼이 언제 2파이가 되니 그거 찾아주는 x값이 주기였지. 그래서 찾아봤더니 b분의 2파이. 단 뭐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 주기라는 거 정의가 식을 만족시켜주는 최소의 양수였잖아. 그래서 양수 만들어주는 장치인 절대값 b 해줘야 돼. 그리고 최대값은 나 앞에 곱해진 것만큼 위아래로 빵 늘어났지. 근데 저 a라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양수로 만들어주려고 절대값이라는 기호 그리고 최대값도 앞에 마이너스까지. 그래서 저렇게 바뀐 상태에 대해서는 이런 특징들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나와 있는 저 함수식 좀 한번 다시 보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방정식이다. 근데 우리 삼각함수에서 등장하는 방정식 문제 풀 때는 방정식보다 우리가 오히려 이제는 함수식이 더 만만해졌지.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 문제가 나왔을 때 함수식으로 바꿔 풀었지. 그래서 쟤를 가지고 두 함수로 잘랐더니 y는 sin 4x라는 함수 하나 그리고 y는 2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 하나. 근데 이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근이라는 거 이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하고 같은 거지.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일은 뭐냐면 교점의 개수를 구할 거야. 왜냐면 근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실근의 개수. 그럼 내가 각각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찾을 텐데 문제가 있어. 이 사인이 기본형이 아니야. 나 x 앞에 뭔가가 곱해져 있을 때에는 주기가 달라졌지? 내가 움직이는 속도. 나 얘가 언제 2파이가 되니? 그거 활용하면 주기 찾을 수 있었어. 그래서 저 함수가 지금 주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나 4로 나눠주니까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지금 쟤는 한 번 꾸물하기까지 2분의 파이밖에 안 걸려. 그래서 우리 해설지 같은 경우에는 0부터 2파이까지 그래프를 전부 다 그렸지. 근데 다행히도 우리 문제는 2파이까지라서 내가 그 그림을 그리는 게 얼마 안 걸려. 하지만 만약에 저 범위가 훨씬 더 넓다면 그 그래프 언제 꾸물꾸물 다 그릴 거야. 그래서 해당되는 영역에서의 그래프 전부 그리지 말고 나 기본 커브에 대해서 주기까지 한 커브만 한번 그림 그려볼게. 그래서 형태가 지금 사인이고 다른 값에는 변화가 없으니까 0,0에서 시작해서 꾸물 이렇게 생겼지. 근데 원래는 2파이지만 지금은 주기가 몇이냐면 2분의 파이였어. 그리고 최대 최소의 변화 없으니까 최대값 1 그리고 최소값 마이너스 1.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y는 2분의 1이라는 상수 함수하고 몇 번 만나는지가 궁금한 거지. 그래서 y는 2분의 1이었어. 여기. 나 몇 번 만났어? 지금은? 그치, 이렇게 2번 만났지. 근데 지금 내가 그래프를 다 그린 게 아니라 한 토막만 그렸잖아. 그럼 내가 이 한 토막이 반복될 때마다 교점이 몇 개씩 생기냐면 지금 2개씩 생겨나겠지. 그럼 지금 내가 구하자는 건 뭐냐면 굳이 그림을 다 그릴 게 아니라 나 이 안에 이 토막이 몇 조각 들어가는지만 체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결국 저 구간의 사이즈인 2파이를 뭘로 나눠야 되냐면 주기인 2분의 파이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식이 2파이 됐지? 거기다가 파이분의 2 됐어. 그래서 뭐 나오냐면 4. 그러니까 내가 다 갖고 싶은 저 범위 안에 이게 몇 토막 들어가? 굳이 4조각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4조각이 있잖아. 나올 때마다 몇 개의 교점이 생기냐면 2개의 교점. 그러니까 정답은 8이 되겠지. 그래서 해설지처럼 그림을 전부 그려도 괜찮지만 가능하다면 그거 범위 내가 그릴 수 없는 상태의 범위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각각에 대한 교점. 나 한 토막인데 2개씩 생기는구나. 그러면 저 안에 몇 토막이 들어갈지 계산한 다음에 교점의 개수를 곱하기로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3번 문제였고 이제 7번 한번 보자. 지금 수열 AN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근데 요 문제 처음 해봤을 때 너희가 좀 낯설었을 것 같아. 나 요 일반항이 지금 AN이라는 애를 너희들한테 알려주긴 했다? 근데 좀 이상하지? 뭐가 좀 이상해? 그치, 일반항에 원래는 A에는 뭐 하고 예쁘게 하나만 줘야 된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n이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짝인지 홀인지에 따라서 일반항의 모양이 달라져.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케이스 나눠서 풀어봐야 되지. 그럼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랑 케이스마다 일반항의 형태가 달라지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시그마 1부터 10까지의 AN이었어. 결국 합인 거지. 그래서 A1, A2, A3 각각을 구해서 그걸 10개까지 쭉 더해줄 거야. 근데 일반항이 달라지니까 케이스 나눠서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로는 뭐부터 해볼 거냐면 홀수가 위에 있으니까 홀수부터 할까? n이 홀수인 케이스. 우리 짝수는 뭐라고 불러? 다른 말로? 우리 짝수는 뭐의 배수야? 그치, 2의 배수지. 그럼 우리 홀수는 뭐냐면 2의 배수보다 하나 적거나 하나 많거나. 그래서 수식을 뭘로 잡든지 상관없어. 너희들한테 편한 걸로 잡으면 돼. 그래서 n이라는 애가 홀수였고 나는 그 값을 가지고 문자로 잡고 싶어. 그래서 홀수라는 건 2의 배수보다 하나 많거나 적거나. 근데 나는 2k-1로 잡았어. 그럼 내가 2k-1로 잡았다면 내가 마음대로 만든 문자 k에 대한 조건이 필요하지. 이 k라는 애는 누구부터 대입해야 돼? 그치, 나 맨 처음에 나오는 애고 n이었으니까 1부터. 그럼 나 1 나오려면 1, 2, 3, 4, 5, 땡땡땡. 그러니까 좀 더 예쁘게 써주면 결국 k라는 건 자연수인 거지. 그래서 n이라는 애가 2k-1 홀수라는 형태로 잡았어. 근데 그때 일반항을 좀 써보면 나 an이라는 일반항인데 그냥 모든 n이 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방금 전에 구한 케이스는 2k-1이라는 홀수인 케이스야. 근데 그 홀수인 케이스에 대해서 일반항 요렇게 생겼다. 근데 나 n이라는 애가 지금 2k-1이지. 그거 그대로 대입한다. 그럼 저 시간에 넣어보면 2분의 n 대신에 2k-1 플러스 1 돼서 없어졌고 결국 2k의 제곱 요만큼만 남아있는 거지. 그럼 4k의 제곱인데 2로 나눴으니까 2k의 제곱. 요만큼이 홀수인 케이스에서의 일반항인 거야. 그래서 똑같이 한번 해볼게. 그래서 이번에는 n이 짝수일 때 한번 해보자.
n이 짝수란 얘기는 결국 2의 배수란 얘기지? 그래서 n이 2k였어. 그리고 k라는 문자 내가 마음대로 만든 문자니까 조건 써주면 자연수 이만큼인 거지. 근데 그때는 일반항이 누구였냐면 2분의 n제곱 할 건데 계산해서 쓰자. 나 2k 제곱했으니까 4k 제곱 거기다가 n 그대로 오니까 2k 플러스 1. 좀 더 예쁘게 쓰면 약분되니까 2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얘가 짝수일 때 일반항인 거야. 근데 여기에서 나 이제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랑 각각에 대한 일반항을 다시 한번 정의를 했어. 근데 내 최종 목적은 뭐였냐면 뭘 구하고 싶었던 거냐면 1부터 10까지의 an 이게 내가 진짜로 구하고 싶던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잘 안 되면 이게 도대체 뭔지 우리 대입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 지금 n이라는 애가 1부터 10까지 움직인다? 그러니까 a1 A2, 땡땡땡 나가다가 A10. 나 지금 이거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걸 구하고 싶은데 일반항이 하나로 통일됐으면 좋겠는데 홀짝에 따라서 나눠져 있어. 그러니까 나도 홀짝으로 한번 쪼개보자. 지금 맨 처음에 숫자는 1부터 시작하니까 홀수 먼저 갖고 올게, 일반항. 그래서 A의 2K-1 그리고 A의 2K로 내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만들었어. 그럼 내가 원했던 이 합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K라는 거 누구부터 시작해야 돼? 그치, 1부터. 잘 생각해봐. 나 K가 1이 되는 순간 A1 더하기 A2, K가 2가 되는 순간 A3 더하기 A4 그렇게 두 덩어리씩 나오도록 내가 식을 만들었다? 그럼 우리 마지막이 10에서 끝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K는 1부터 5까지 대주면 되지. 내가 5 대입하는 순간 A9 더하기 A10이 되니까. 그래서 AN이라는 애가 하나로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이거 짝홀로 이렇게 쪼개본 거야. 그럼 나 이제 각각에 대한 일반항 알고 있으니까 식에다가 한번 대입해보자. 위에다 쓰자. 자, 저기다가 넣어보면 나 n은 1부터 k는 1부터 5까지였고 일반항 방금 전에 계산한 거 안에다가 넣어주자. 그래서 1부터 5까지였는데 일단 홀수일 때 그때 일반항에 뭐 나왔었냐면 an이라는 거 2k 제곱 나왔었고 그리고 짝수일 때 일반항 뭐 나왔냐면 2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근데 나 이거 두 개 지금 더하는 중이지. 그러니까 식이 4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됐어. 이제 그 다음 단계. 나 이거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해? 무슨 공식? 자연수 합공식. 그래서 나 여기에서 이 다음 단계는 자연수의 합공식이다. 한 번 더 써줄게. 이쪽에다가. 그래서 우리 수열 파트에서 자연수 합공식 배운 적 있어. 근데 정확히는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공식이었지. 그래서 총 몇 가지 형태의 공식을 배웠었냐면 세 가지 형태의 공식을 배웠었지. 첫 번째로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그냥 자연수를 예쁘게 더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공식이 2분의 n에 n 플러스 1 이거였고 두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인데 이번엔 자연수를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제곱해서 더했어. 그래서 이거 많이 나오는 공식이지. 1번하고 2번. 그래서 이때는 분모가 6분의 내가 방금 전에 n까지였어. 그 n 그대로 가지고 오고 또 그치 n 플러스 1 그리고 2n 플러스 1 얘가 두 번째 공식이었지. 그리고 세 번째 세제곱하는 공식인데 얘는 자주 나오지는 않았다. 근데 그래도 외우기는 간단하니까 기억해보자. 우리 얘 누구랑 똑같이 생겼어? 그치, 그냥 자연수 더하는 거. 나 얘랑 똑같이 생겼다? 그래서 식이 뭐가 되냐면 2분의 n에 n 플러스 1.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의 전체 제곱. 이게 공식이었지. 그래서 이 문제 풀려면 자연수의 합공식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이제 거기다가 대입한다. 그래서 하나씩 분배했어. 우리 상수는 앞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4. 시그마 k 제곱. 분모가 제곱이니까 그치, 6분의 n 그대로 오니까 5. 그리고 그치, 나 하나 더 해야 되니까 6. 나 방금 전 거에다가 2배 했어. 11 더했어. 11. 이만큼이 앞에 부분. 하나 더 분배해. 그래서 2 곱해져 있고 자연수 합공식 2분의 5까지니까 5 하나 커졌어. 6. 그리고 마지막. 이거 실수하면 안 돼. 나 이거 하나씩 분배하는데 마지막엔 상수항이야. 우리 상수항의 때에는 1이라는 애를 5번 더하는 거지. 그래서 2 곱해서 뭐 나오냐면 플러스 5. 얘만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6 없어졌어. 20이니까 220이었고 거기다가 약분돼서 35 있었으니까 5. 그래서 정답이 255가 돼주면 되지. 그래서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일반항이 이상하게 생겼다. 짝홀로 쪼개져 있네. 그러니까 나도 짝홀로 케이스 나눠가지고 구해야겠다라는 생각 들어야 되고 마지막에 그래서 일반항 각각 정리하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 부분에서 시그마 식 계산할 때 자연수의 합공식 들어갔어. 그래서 내가 자연수의 합공식까지 한 번 더
더 정리해준 유형의 문제였어. 아, 그리고 우리 자료실에 내가 담당했던 이 수학 원은 따로 내가 이렇게 풀이 손글씨 써서 올려놨거든. 그리고 공식도 내가 꼭 같이 적어놨어. 그러니까 이따가 그거 한번 같이 봐봐. 공부하면서. 그래서 얘는 7번이었고 이제 10번 한번 보자.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가 등장하지. 이게 우리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 유형이야. 근데 이 10번 문제가 오히려 다른 특별한 아이디어가 필요 없이 너희들이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양에 긴장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 10번 문제 보면 나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 줬어. 근데 이 문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정확하게 다 이해하고 푸는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였냐면 칸 채우기 문제였지.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부분만 보는 거야. 근데 첫 번째 가라는 부분 어디에 들어있냐면 이런 점을 지난대.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 줬어. 뭐 줬냐면 나 얘하고 수직이래. 나 수직이라는 조건을 보는 순간 나 뭐가 생각나야 돼? 그치, 기울기의 곱. 우리 수직이라는 조건이 등장하게 되면 아, 기울기끼리 곱한 게 마이너스 1이구나라는 생각이 나야지. 그리고 그런 조건에 만족하는 직선식을 구했고 그 직선식의 x 앞에 개수가 지금 가야 우리 x 앞에 써져 있는 숫자, 그게 직선의 기울기였잖아.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는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나 an이라는 점을 지날 건데 그 점의 좌표가 n, n제곱이었어. 그리고 누구랑 수직이냐면 y는 nx랑 수직이라 그랬어. 그럼 내가 이 수직이라는 표현을 보자마자 기울기를 찾아낼 수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기울기는 누구냐면 나 얘하고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그럼 n 없어져야 되니까 분모에 깔아주고 부호 만들어주고. 그래서 진짜 기울기는 마이너스 n분의 1이었던 거지. 그럼 지나는 점 알려줬고 기울기 알려줬으니까 나 직선식 만들어야지. 그래서 직선식 만드는 공식이 y 빼기 y좌표는 다음 거 기울기로 묶어내고 x 빼기 x좌표, 이게 직선식. 그럼 좀 더 예쁘게 정리해주면 y는 마이너스 n분의 1x, 둘 계산하면 플러스 1인데 얘 먼저 써주자. 플러스 n제곱 플러스 1, 이런 직선이야. 근데 이 직선하고 쟤하고 비교해볼게. 나 앞에 부분. 그래서 x 앞에 써져 있는 게 지금 가였고 나 방금 전에 x 앞에 뭐 써져 있냐면 마이너스 n분의 1 써져 있었어.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n분의 1, 이만큼이 지금 가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 가에 알맞는 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얘가 fn이래. 그래서 fn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n분의 1이다까지 구한 거야, 여기.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식 한번 보자. 우리 두 번째 네모칸을 좀 살펴봤더니 나라는 애가 어디 들어있냐면 SN에 들어있다? 근데 저 SN이라는 게 뭐냐면 넓이였어. 그래서 우리 그림하고 한번 같이 볼게. 넓이, 이 그림이야. 우리 SN이라는 넓이를 좀 구할 건데 그 SN이라는 도형 무슨 도형이야? 넓이? 굳이 삼각형이다? 나 우리 삼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필요한 거 밑변하고 높이. 그럼 내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요 밑변 알아야 되는데 그 밑변을 알려주는 거 당연히 bn의 좌표일 거고 특히 x좌표. 그리고 또 하나가 높이가 필요한데 그 높이라는 거 an이 알려주고 있지. 우리 an이라는 게 n, n제곱이었잖아. 그럼 나 얘 높이 자체는 y좌표가 되니까 n제곱. 그럼 나 높이는 이미 알고 있어.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요 길이니까 bn이 지금 필요한 거지. 근데 그 bn이라는 거 내가 방금 전에 구한 그 직선의 무슨 절편? x축하고 만나니까 그치, x절편. 나 이거 결국 내가 방금 전에 구한 그 직선에서 x절편 찾아주면 된다? 그럼 x절편이란 얘기는 누가 0이 되는 순간이냐면 y가 0이 되는 그 순간을 찾아달란 얘기지. 그래서 이번에는 식 정리해보자. 지금 내가 원하는 거 넓이식인데 넓이를 구하려면 bn부터 구해야 돼. 그리고 그 bn을 구하기 위해선 내가 방금 전에 구한 요 직선식의 x절편을 찾아야 되는데 그건 y가 0이 되는 순간. 그럼 나 y가 0 됐다. 나 이거 왼쪽으로 넘겼어. 그럼 식이 n분의 1x는 n제곱 플러스 1. 나 x 구하는 중이야. 양변에 n 곱하면 되니까 결국 x는 n의 세제곱 플러스 n. 좀 더 예쁘게 쓰면 n으로 묶어내서 요만큼. 지금 내가 구한 x 이거 bn이었지. 근데 나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sn이었잖아. 삼각형. 나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지. 근데 그 밑변이 bn이었어. 요 값 그대로 갖고 오니까 n, n제곱 플러스 1. 거기다가 높이인데 높이라는 거 n제곱이었지.
요만큼 괜찮아? 그럼 나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거 한번 마저 해보자. 결국 2분의 n제곱, n 3번 곱했지. n의 세제곱, 그리고 n제곱 플러스 1. 요만큼이 sn인 거야. 그래서 우리 문제 한번 다시 보면 sn. 문자 너무 많지? sn이었어. 그래서 저 sn 부분이 나였는데 강문적으로 구했다. 저 넓이. 그래서 sn이 나라 그랬어. 요만큼. 얘가 지금 나야. 그리고 그 부분이 이름이 gn이라 그랬어. 얘도 구했다. 네모칸 쳐놓자. 이만큼이다. 그래서 가도 구했고 나도 구했고 이제 마지막 단계 다만 찾으면 되겠다. 다 읽으러 가보자. 나 방금 전에 나에서 SN 구했고 그 SN을 대입해야 돼. 그리고 시그마 계산만 해주면 그게 지금 다가 되겠다. 저거 한번 체크하러 가보자.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로 다를 구할 건데 다라는 식이 누구였냐면 n이 1부터 8까지 n의 세제곱 분의 SN 요만큼이야. 근데 나 방금 전에 SN 구해놨거든. 그래서 저 식 대입한다. 근데 대입할 때 형태 보면 알 거야. 나 지금 분모에 n 세제곱 깔려 있는데 sn이 n의 세제곱 갖고 있어. 그러니까 굳이 또 쓰고 약분하고 그러지 말고 나머지 애들만 갖고 오자. 그럼 살아남는 게 뭐냐면 2분의 1. 그리고 뭐 남았냐면 n제곱 플러스 1. 이거 지금 계산할 거야. 마찬가지로 나 이거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굳이 자연수학 공식 필요해. 우리 앞에 문제에서 정리했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대입해보면 2분의 1은 상수니까 앞으로 뺄 수 있고 나 시그마 n제곱이야. n제곱이니까 분모가 6, 8 나왔어. 1 커지니까 9, 8에다 2배 하면 16, 1 커지니까 17 요만큼 앞에 부분. 이제 뒤에 거. 나 2분의 1은 앞으로 빠졌고 플러스 1 있었으니까 8 곱해주면 요만큼 8 이제 없애보자. 너 최대한 약분시킬 건데 요거 지웠어. 3, 2, 3 요만큼. 그리고 또 나 요 2하고 2하고 없어지면서 2 남았어. 결국 남은 거 6하고 17 더하기 나 얘도 2로 나눴어. 그러니까 4 요만큼 계산해주면 되지. 그래서 7에 42, 4, 102 거기다가 4 더했으니까 결국 106.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는 요만큼을 다라고 불렀고 R이라고 불렀어. 그럼 이제 체크해보자. 내가 문제에서 원하는 가나다를 다 구한 거야. 그리고 최종 목적은 뭐냐면 요만큼. 나 F1, G 거기다가 R 더해달래. 그럼 나 우리 여기다 바로 대입해서 쓰자. 그럼 우리 F1이라는 거 F 자리가 마이너스 n분의 1이었어.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되니까 결과값은 마이너스 1. 그리고 G인다. 나 이번에는 G라는 식에다가 2 집어넣었어. 요 식이네. 나 여기다가 2 대입하게 되면 2, 나 이거 2의 세제곱, 이 두 개 없어졌지? 하나 없어졌지? 그래서 4. 그리고 5.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20. 그래서 이번에는 뒤에 20 하나 있고 그리고 방금 전에 R이라는 애는 뭐 나왔냐면 106 나왔고 요거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3개 계산해주면 125가 돼주면 되지. 그래서 요 문제 정답은 125. 그래서 요 10번 문제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점하고 기울기를 줬을 때 직선식 만드는 방법 그거 알아야 되고 두 직선이 지금 수직이라 그랬어. 그때 수직 조건 알아야 되지. 이렇게 수직 조건 줬을 때에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래서 그 내용 필요하고 X절편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 X절편 찾은 거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식 세우고 그 다음에는 시그마를 가지고 자연수 합공식 쓸 수 있어야 되는 문제가 요 10번이었어. 그리고 이제 11번 한번 보자. 나 요 11번은 너희들이 읽기 싫게 생기지 않았어? 근데 이게 막 문제가 길고 그림이 복잡해서 그렇지 막상 풀이 자체는 별로 없는 문제였거든? 자, 한번 같이 볼게. 그래서 지금 이런 설명들이 잔뜩 써 있어. 그리고 뭘 또 줬냐면 너희들이 구해야 될 건 최종적으로는 S1 마이너스 S2야. 근데 저 S1, S2가 도대체 어디냐면 요만큼이야. 그래서 S1이라는 부분은 여기 달처럼 생긴 부분 있지. 요만큼. 그리고 S2라는 건 여기 있는 마름모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 6분의 5파이라는 각도를 알려줬어. 그래서 지금 내가 원하는 거 최종으로는 뭘 구하는 게 목적이었냐면 이거. 나 적어놓자. 그래서 내 목표는 S1에서 S2를 빼는 게 내 목표야. 근데 얘를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식이 이 안에 들어가는 도형이 이게 전부야. 지금 이 안에 무슨 도형이 눈에 보여? 가장 기본 도형? 그치? 이따 원 눈에 보여. 근데 우리 문제에서 원 알려줬어.
반지름이 뭐라 그랬냐면 3이라는 거 알려줬어. 그리고 또 무슨 도형이 보이냐면 요 도형 보이지? 마름모. 그리고 또 뭐 줬냐면 나 이거 자세히 보면 안에 부채꼴도 숨어 있지. 근데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애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우리 해설지 보면 되게 똑똑하게 써져 있어. 이 도형들마다 전부 이름을 붙인다? 근데 그렇게 도형에 이름을 붙이면 너희들이 문제 풀기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문제 봤을 때는 나도 되게 원초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둘 중에 내가 과연 건드릴 수 있는 게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는 S2보다는 S1이 조금 더 편안했거든. 그래서 나는 S1 구하는 넓이식을 좀 그림으로 그릴 거야. 우리 작전 세우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도형을 기점으로. 그럼 내가 이 S1이라는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수식 세우려고 하지 말고 그림 그리려고 해봐.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이 S1이라는 넓이 구하기 위해서는 저거 원의 일부잖아. 그래서 내가 동그라미는 바깥에 원이 하나 있었어. 근데 거기에서 뭘 빼주면 되냐면 이만큼. 우리 문제 보면 선이 있네. 기다려봐. 잘 그릴 수 있어. 여기하고 여기 요렇게 보조선 하나 있어. 요수 그림이지? 그래서 내가 요만큼을 선으로 그었다? 그러면 내가 원에서 뭘 빼주면 되냐면 여기 이렇게 반달처럼 생긴 거. 근데 사실 진짜 완전 반달은 아니지 얘가. 좀 더 뚱뚱하게 칠해줄게. 여기, 여기 이렇게 생긴 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원이라는 이 도형에서 내가 방금 전에 색칠한 요 반달 같은 거 있지? 저거 몇 개 빼주면 될까? 저거? 그치, 왼쪽 오른쪽 2개 빼야 되지. 이렇게. 지금 내가 원이라는 그 도형에서 저 반달 모양 2개 빼면 내가 원하는 S1 나온다? 나 여기에 원 하나 있었어. 거기에서 요 반달 모양을 2개 빼는 거지. 근데 저 반달 모양조차 내가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도형이 아니야. 숫자 2 앞으로 빼주고 저 반달 좀 한번 살펴보자. 그럼 이번에는 이 부분 내가 넓이 구하기 위해서는 알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구해야 될 거하고 한번 생각해봐. 내가 알고 있는 도형은 우리 원 파트에서 뭐 배웠어? 수학 원이란 과목에서. 그치, 부채꼴 배웠잖아. 지금 나 이 안에 뭐 숨어 있냐면 부채꼴 하나 숨어 있지. 이만큼. 이렇게 뚱뚱하게 생긴 부채꼴 하나. 나 이 부채꼴에서 뭘 빼주면 되냐면 요 날씬하게 생긴 삼각형 넓이 빼주면 내가 원하는 반달 모양 나오는 거지. 그거 한번 써볼게. 지금 내가 원하는 요 반달 모양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뚱뚱하게 생긴 부채꼴에서 뭘 빼주면 되냐면 그 안에 숨어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 빼주면 되지.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이제 좀 더 풀어서 써보자. 그럼 나 원 하나 있었어. 거기다가 분배해볼까? 나 마이너스 2 그리고 뚱뚱한 부채꼴 그 다음이 마이너스니까 더하기로 바뀌면서 삼각형 앞에 2 곱해져 있다? 이때 좀 오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야? 2 곱하기 삼각형? 그림 한번 다시 볼까? 지금 내가 거기다가 삼각형이라고 표현한 게 누구냐면 요만큼이거든? 근데 그거 몇 개? 그치, 2개. 나 이거 2개란 얘기는 이쪽 다 채워진 거 아니야? 근데 그 마름모 넓이 자체를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S2라고 줬지. 나 이거 다시 한번 똑똑하게 써보면 결국 마름모의 넓이가 되고 그 마름모의 넓이가 지금 S2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이 S1-S2라는 수식이 바로 튀어나온다? 나 이만큼이 S1이고 S2 여기 있어. 그러니까 왼쪽으로 다시 한번 넘겨주면 결국 S1-S2는 원넓이 마이너스 부채꼴 넓이의 2배. 이게 문제의 전부인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너희들이 그림으로만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 수식이 거의 없는 문제야. 그래서 이 다음에는 너희들이 원넓이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부채꼴 넓이 공식 알아야 되는데 그건 다시 한번 써보자. 자, 우리 알고 있는 기본 도형 중에 하나였는데 수학 1에서 삼각함수 단원에서 부채꼴을 다시 한번 배웠어. 그래서 호도법을 이용해서 부채꼴을 다시 한번 정의를 했었지. 그래서 문자 먼저 만들어 보면 반지름 못 써. 소문자 R. 또 중심각은 세타 많이 쓰지. 그리고 이 부분을 호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L을 썼어. 그래서 부채꼴에서 나오는 공식 L은 R 세타. 그리고 넓이 공식도 배웠는데 넓이 공식은 2개 있었지. 그래서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에다가 나 이 안에 R 세타 숨어 있는데 그걸 L로 바꿀 수 있지. 그래서 2분의 1 RL. 그래서 이렇게 2가지 공식이 있었고 나 여기서 그 넓이 공식 중 하나를 사용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는 원넓이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원의 반지름이 3이었어. 그러니까 원넓이는 파이 R 제곱이어서 9파이. 거기다가 2 곱해져 있고 부채꼴 넓이 구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이 3. 근데 우리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 여기서 방금 전에 했다. 2분의 1 R 제곱 세타. 저거 한번 활용해 볼게. 그럼 나 요만큼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R 제곱 9 그리고 세타. 근데 그 세타 우리 문제에서 6분의 5파이라고 줬지.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제 없애보자. 나 얘 약분됐어. 그러니까 식이 3, 2, 6, 3, 3. 그러니까 나오는 거 6분의 15파이 요만큼인 거지. 한 번 더 정리해주면 약분돼서 3 됐어. 그러면 식이 통분해보면 3분의 6분의 5파이 이 남아있고 파이 r 제곱 세타 반지름 안 곱했지? r제곱 세타 2분의 15. 잘했네. 다시 한번 보자. 요 뒷부분. 그래서 지금 앞에 2 곱해져 있고 방금 전에 계산한 게 4분의 15파이였지. 그래서 한 번 더 약분돼서 2 남았어. 우리 이거 통분해서 계산하자. 결국 2분의 9였으니까 18파이, 거기에서 15파이 뺐어. 그러니까 3파이. 그래서 2분의 3파이가 돼주면 되지. 그래서 요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막 계산 과정이 어렵다기보다는 좀 그림을 보는 눈이 있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S1이라는 넓이, 그리고 S2라는 넓이. 아마 얘를 가지고 각각 구하려고 했으면 어려웠을 거야. 그래서 내가 구할 수 있는 그 넓이를 가지고 처음에 수식으로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내가 쓴 것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써봤어. 그랬더니 나 그 중간에 마름모가 튀어나와. 그래서 내가 구한 그 S2를 넘기기만 해서 마지막에는 부채꼴의 넓이 그리고 원넓이 공식 써서 구해준 문제가 요 11번 문제였어. 그리고 이제 13번 한번 보자. 23번 문제 같은 경우가 너희들이 좀 낯설어했을 것 같은 문제 유형 중에 하나거든? 일단 요 문제는 주인공은 누구야? 요 13번 문제? 그치, 지수함수지, 지수함수. 그래서 요 문제 풀기 위해서는 지수함수, 특히 기본형 말고 막 움직여진 지수함수 있지. 그 내용이 중요한 문제가 요 13번이었어. 그래서 지수함수 같은 경우 기본형 다시 한번 보면 y가 a의 x제곱, 얘가 지수함수의 기본 꼴이었지. 단, 요 밑이라는 a는 뭐가 됐어야 돼? 밑의 범위는? 굳이 양수여야지. 그리고 또 누구는 제외시켰어? 1은 제외시켰어. 그래서 얘가 밑에 대한 범위였지. 그리고 우리 밑이라는 애가 1보다 큰지, 그리고 밑이라는 애가 1보다 작은지에 따라서 범위가 나눠졌고 그래프가 달라졌어. 그래서 만약에 1보다 컸어, 밑이. 그럴 때는 그래프가 자꾸 커지는 증가 상태의 그래프가 나왔었고, 밑이 1보다 작아. 이럴 때에는 자꾸 작아지는 감소 상태의 그래프가 나왔어. 근데 아무리 작아지더라도 누구 밑으로는 못 내려가? 굳이 x축 밑으로는 못 내려가. 애초에 양수였기 때문에 내가 그 양수를 몇 번 거듭 제곱하든지 간에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선에 넘어갈 수 없었고, 또 특히나 이 선에 점점점 가까워졌어. 우리 가까워지지만 닿지 않는 선, 점근선이라고 불렀지. 그래서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리는데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였어. 첫 번째는 모양 결정, 증가인지 감소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점근선을 결정해주는 일이고, 기본형에서의 점근선은 x축이기 때문에 y는 0이었지. 근데 이왕이면 요 기본형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 기본형이 아니라 평행이동된 상태의 그래프가 나왔어. 그래서 y는 a의 x제곱이라는 애를 가지고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우리 평행이동 한번 해보자. 우리 평행이동했을 때는 부호가 반대로 움직였지. 그래서 식이 뭐가 되냐면 y 빼기 y좌표는 다음 거 x에다가 x 빼기 x좌표. 그래서 식이 y는 a x-p 플러스 q. 그래서 이 뒷부분에 상수항으로 붙는 만큼 평행이동된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었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중요한 거 모양하고 점근선이라 그랬어. 그럼 나 점근선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점근선. 나 기본형에 대해서 생각해봐. 우리 기본형 점근선 증가하는 애 생각하면 이렇게 생겼어. 내가 얘를 가지고 x축으로 평행이동하겠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들어서 좌우로 움직인다는 얘기지. 나 이 그래프를 가지고 내가 손가락으로 좌우로 당겨서 움직였다? 점근선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근데 내가 얘를 가지고 위아래로 움직였다고 생각해봐. 즉 Y축으로 평행이동을 시킨 거야. 그럼 내가 얘를 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만큼 점근선도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만큼 점근선도 같이 내려오지. 그래서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 점근선을 결정하는 요소였어. 그러니까 이 문제 풀려면 반드시 이 내용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2x제곱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 나 얘 점근선 누구야? 점근선. 나 기본형을 가지고 어떻게 써? 3만큼 들어 올렸어. 그러니까 점근선은 y는 3이라는 직선이 되어 있겠지. 그래서 상수항 봤을 때 걔가 점근선을 결정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13번 문제 한번 봐봐.
그래서 이 문제는 fx라는 함수를 줬는데 그 함수가 x값에 따라서 함수식이 달라진다? 근데 x가 3보다 작을 때는 그나마 괜찮아. 나 얘가 3보다 작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기본 함수인 그냥 증가함수야. x축이 존재하면 그 위쪽으로 동동동 커지는 요런 함수. 근데 두 번째 함수가 좀 이상하게 생겼지. 근데 얘가 복잡해 보이긴 한데 결국 x는 어디 있어? x? 그치, 여기 있어. 나 요만큼만 지금 x에 해당되는 애인 거야. 그리고 밑이 누구냐면 4분의 1. 나 밑이 4분의 1이야. 1보다 작아. 그러니까 점점 작아지는 감소의 상태일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얘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만큼이 전체 다 뭐가 되는 거야? 상수. 나 우리 이렇게 y축으로의 평행이동만큼 뒤에 상수 생긴다 그랬지. 그럼 이 두 번째 함수의 점근선은 뭐가 되냐면 요 상수값을 그대로 갖고 온 y는 이거. 이 자체가 점근선이 되겠지. 그래서 지금 나 점근선 체크한 거야. 얘는 점근선이 기본형이니까 y는 0. 이 두 번째 함수는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a 플러스 3 플러스 8 이만큼. 왜냐면 점근선을 알아야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 fx가 결국 뭘 원하는 거냐면 y좌표가 정수인 그런 점이 23개가 나온대. 우리 정수라는 거 똑똑똑 끊어진 거였지.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5, 5, 6, 7 이런 숫자들. 그럼 나 이 상황이 지금 어떤 형태인지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보자. 우리가 그림을 완전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 3을 기점으로는 그릴 수 있지. 내가 3이라는 숫자를 기점으로 그래프가 달라진다? 근데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3보다 작은 부분, 3보다 큰 부분으로 그래프가 달라져. 그래프가 달라져. 근데 우리 3을 기점으로 저 왼쪽 부분은 y는 2의 x제곱이었어. 점점점 증가하는 상태. 그래서 점점 이렇게 커지는 그래프가 나왔고 특히 3 부분은 어차피 메꿔지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누구였냐면 8이었어. 근데 내가 체크하는 거 지금 뭐야? 그치, 정수인 점. 그럼 지금 왼쪽 그래프는 3보다 작은 그래프였잖아. 그럼 3보다 작은 영역에 대해서는 정수점이 몇 개 나와? 8 없으니까 7, 6, 5, 땡땡땡 누구까지? 1까지. 왜냐면 0에 닿진 않거든. 그럼 여기에서 지금 정수점이 몇 개 나오냐면 7개가 나와. 근데 내가 원하는 정수의 개수는 23개였잖아. 그럼 여기에서 7개가 나왔으면 오른쪽 편에서 몇 개가 나와줘야 돼? 23개가 되려면 그치, 16개가 나와줘야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이 지점에서 3일 때 8이 메꿔진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지금 정수가 16개가 돼야 돼? 우리 그 범위를 한번 찾아보자. 지금 끝지점이 8인데 이쪽에 나오는 그래프는 점점점 작아지니까 감소하는 그래프였잖아. 근데 계속해서 감소하는 건 아니고 점근선이 존재하니까 어느 순간에는 멈출 거야, 그 작아지는 형태가. 근데 그 작아지는 형태가 반드시 훅 내려오겠지. 왜냐면 내가 원하는 개수는 16개거든. 그러니까 이 위에만 존재해서는 그래프가 16개 정수점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아래로 훅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근데 그 훅 떨어지는 기점이 어디인지가 지금 궁금한 거지. 근데 그걸 알려주는 힌트는 정수의 개수. 나 지금 가장 큰 정수가 8이었다. 그럼 내가 오른쪽 끝이 8이었어.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총 개수가 16개가 돼야 돼. 그럼 왼쪽 끝이 누가 돼야 돼? 나 여기가 8이야. 이 정수의 개수가 16개가 돼야 돼. 그럼 왼쪽 끝은 마이너스 7이 돼야 되지. 이거 괜찮아? 우리 이거 정수의 개수 어떻게 구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1 하나 더 하지. 8 빼기 7, 15 됐어. 거기다가 1 더하니까 16. 그러니까 요런 모양이 만들어져야지만 정수가 16개가 나와. 즉 마이너스 7까지 갖고 있어야 돼, 저 그래프가. 마이너스 7이라는 애가 그래프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 반대로 마이너스 8이라는 값은 아래로 떨어져 있어야 되지. 그럼 점근선이 어디 있냐면 그 사이 값에 존재해야겠지.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8. 그럼 이제 범위 만들자. 나 점근선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8 사이 값에 들어있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8 있었고 등호는 항상 나중에 생각해. 처음부터 너희가 등호까지 계산하려면 복잡해. 그래서 마이너스 8부터 점근선이 누구였냐면 마이너스 4분의 1에 a 플러스 3으로 나 문자 앞에 나오게 쓸게. 그리고 오른쪽에 플러스 8. 그리고 얘가 요 사이. 근데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뭐 결정? 그치, 등호 결정. 내가 점근선하고 마이너스 7이 같아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점근선하고 마이너스 8이 같아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따로 생각해야 된다. 나 만약에 점근선이 마이너스 7이야. 내가 이 점근선이 마이너스 7이었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함수는 마이너스 7에 닿을 수가 없지. 그러면 마이너스 7을 가질 수가 없지. 근데 나 마이너스 7까지는 껴야 되거든. 그러니까 둘은 같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두 번째, 나 얘가 마이너스 8이 돼도 괜찮을까? 점근선이
우리 점근선이 마이너스 8이면 거기엔 닿지 않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을 가지지 않으니까 괜찮지. 그래서 이쪽에는 등호가 껴도 되는 거야. 결국 여기서부터는 너 이 지수부등식 풀 줄 아니? 열심히 계산 조심해서 식계산 해줄래? 그런 얘기야. 그럼 나 여기에서 A 값 구할 거니까 A를 뺀 나머지 다 없애보자. 그래서 양변에서 일단 8부터 뺐어. 그랬더니 식이 마이너스 16. 괜찮아? 8 빼는 중이야. 그리고 가운데 거 나 마이너스 4분의 1에 a 플러스 3 그리고 8 뺐으니까 마이너스 15. 근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마이너스 너무 싫다, 그치? 마이너스 없애자. 대신에 이 마이너스를 없애는 순간 뭐가 생기냐면 부등호 방향 뒤집혀야 되지. 자, 마이너스 뺐더니 15 됐고 마이너스 없애는 중이야. 마이너스 없애면서 우리 지수도 바꿀게. 나 4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리고 오른쪽 16. 괜찮아? 이만큼? 근데 나 이거 몇이야? 그치, 4의 제곱. 이쪽이 좀 고민됐었지. 근데 지금 내가 찾는 A라는 애가 어차피 저값 자체도 정수였잖아. 그럼 내가 정확하게 지수를 뭐 로그를 활용해서 찾을 게 아니라 내가 찾는 건 어차피 정수야. 근데 이 15라는 애는 4보다 크고 그 4라는 숫자는 1제곱이었지. 결국 내가 원하는 지수들만 좀 비교를 해보면 1보다 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오른쪽인 2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지. 그럼 나 이제 A 값 구하는 중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3 없애려고 3 더했어. 그랬더니 4, 마이너스 2, 5. 이번에는 마이너스 없애자. 그래서 양변에다 마이너스 없애면서 부등호 뒤집혀야 되니까 A 없앴고 오른쪽 마이너스 4. 그래서 A 값의 범위가 등장을 하는데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건 A라는 애가 정수여야 돼. 그러니까 만족하는 A 값은 마이너스 5가 돼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 풀려면 사실 마지막은 그냥 식계산인데 여기가 중요했어. 그래프 비교하는 거.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 그림 그려봐. 근데 그 안에 정수가 7개 나왔어. 근데 내가 원하는 정수의 총개수, 정수점이 23개야. 그러면 오른쪽에서 16개가 나와야 되고 오른쪽에서 시작점이 8이었어. 8부터 7, 6, 5, 4 이렇게 점점 나올 텐데 그 총개수가 16개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7까지 갖고 있어야 돼. 그러려면 점근선이 이 사이값에 들어와야 되고 마지막에 식계산할 때는 요 등호 가지고 고민 많이 해봐야 돼. 애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게 등호 넣어요? 등호 빼요? 그거 진짜 많이 묻거든. 그래서 한 번에 생각하지 말고 같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따로 고민해봐. 그래서 이 문제가 13번 문제였어. 그래서 저 문제를 좀 너희들이 낯설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15번 보자. 그림과 같이 우리 그림 조금 이따가 볼게. 요 기억, 니은, 디귿 문제다, 그치? 그리고 무슨 단어가 나와? 외접원이라는 단어가 나와. 외접원. 그러니까 우리 외접원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삼각함수에서 무슨 법칙이 생각이 나야 돼? 그치, 사인 법칙 생각나야지. 우리 외접원에서 항상 같이 등장하는 게 사인 법칙이었다. 그리고 그림 한번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이 안에서 A씨 길이, 그리고 2A랑 2C, 그리고 2D 이런 조건들을 주고 있어. 그래서 나 그림 보면서 하나씩 맞춰보자. 그리고 외접원이 등장했었고 또 하나 알려준 게 코사인 값도 알려줬네. 코사인. 나 보통 우리 이런 수식 주면 저렇게 ABC로 안 쓰지. 우리 이거 세타라고 쓰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지금 누구냐면 8분의 1이고 나 저 세타라는 거 누구로 정의했냐면 각 ABC 이만큼이 지금 세타인 거야. 그래서 각에 대한 이등분선이고 외접원이라는 조건 줬고 이제 아랫줄 한번 같이 보자. 요만큼이야. 그래서 방금 전에 내가 어느 부분 세타라고 했냐면 각 ABC를 세타라고 불렀어. A, B, C 요만큼이 있었는데 이만큼을 내가 통째로 세타라고 부른 거야. 근데 그랬을 때 문제에서 AC 길이가 6이니 물어보고 있다? 근데 그 AC가 어디인지를 좀 봤더니 여기야. 좀 생각나는 거 없어? 나 지금 이 안에서 이 길이 5, 이 길이 4, 이 길이 세타, 그리고 여기 물어봐. 나 지금 양변하고 끼인각 등장했어. 나 양변하고 끼인각을 주면서 밑에 깔린 애를 물어봐. 이때 쓰는 게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이지. 그래서 지금 첫 번째 AC를 구하기 위해서는 코사인 법칙 좀 한번 사용해보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이다. AC의 제곱. 그래서 밑변에 깔려있는 거 제곱은 양옆에 거 제곱해서 갖고 와야 되지. 그래서 제곱하니까 25. 제곱하니까 16 빼기 2배에다가 양변 갖고 오니까 2 곱하기 5하고 4 그리고 나서 써야 되는 게 코사인 세타 요만큼. 그래서 둘 계산해주면 41이고 나 코사인 세타가 지금 몇이냐면 이거 8분의 1이다? 문제에서 줬어. 그럼 요 8분의 1 바로 지울 수 있지.
4, 2 지우고 8분의 1 지웠어. 그러니까 남은 거 뭐냐면 마이너스 5. 결국 36만 남았네. 그럼 요만큼이 36이란 얘기는 AC라는 거 변의 길이니까 당연히 양수. 그래서 변의 길이는 6. 그래서 기억 보기 봤더니 AC가 6이니 물어보고 있고 기억은 맞는 보기네. 그래서 기억 맞는 보기. 이제 니은 한번 보자. 우리 니은에서 뭘 줬냐면 2A랑 2C랑 같냐고 물어봤어. 근데 나 2A가 어디냐면 여기고 그리고 2C는 어디냐면 여기야. 근데 우리가 아직 한 번도 안 쓴 내용들이 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저 각들이 전부 이등분선이었지. 즉 각을 가지고 쪼개진 상태였지. 나 이 안에서 최대한 내가 찾을 수 있는 각들 좀 한번 보자. 내가 원하는 건 지금 이 식에서는 2A하고 2C 이거였어. 근데 이 2A라는 애가 가지고 있는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을 좀 살펴보면 요만큼이지. 원주각 기억나? 같은 호에 대해서 저 끝자락에 닿는 거. 그리고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각의 크기가 다 같았었잖아. 나 이 호에 대해서는 요거 만들어주는 원주각인데 이름 없으니까 우리 이름 만들자. 내가 얘를 베타라고 한번 불러볼게. 그럼 같은 호에 대해서 원주각이니까 베타. 마찬가지로 같은 호에 대해서 원주각이니까 요만큼도 베타. 괜찮아? 하나 더. 근데 내가 원하는 것도 이씨도 있거든? 요만큼. 근데 그 이씨에 대해서도 지금 요 원주각이지. 나 이 이씨라는 호에 대해서. 근데 우리 문제에서 뭐 줬냐면 나 이 각하고 이 각이 같다며. 내가 그 반토막을 베타라고 잡았으면 나머지 반토막도 베타인 거지. 나 지금 요 이씨에 대한 원주각이 베타야. 그럼 마찬가지로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도 무조건 베타. 결국 나 이만큼도 베타인 거지. 여기까지 해야 돼?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원주각에 대한 성질. 같은 호이기 때문에 끝자락에서 만나는 각도들이 전부 다 같아. 근데 이렇게 쓰고 났더니 여기도 베타, 여기도 베타. 요 삼각형 하나 보여? 나 지금 이 A, C라는 삼각형의 양 끝 지점이 베타로 각의 사이즈가 같아. 나 삼각형인데 양 끝각의 사이즈가 같다?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그치, 이등변 삼각형. 그럼 나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변의 길이 같겠지. 그러니까 별다른 수식 없이 당연히 나 이 A라는 변의 길이랑 이 C라는 변의 길이가 같은 거야. 왜냐하면 나 무슨 삼각형 나왔냐면 이등변 삼각형 나왔고 그 이등변 삼각형을 뭘로 찾았냐면 원주각으로 찾았어. 그럼 이제 니은 보기 볼게. 이 A랑 이 C랑 같냐고 물어봤는데 같은 거 맞지. 원주각이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 거. 우리 문제에서 ED 물어본다. ED. 어딘지 색칠해볼까? ED라는 부분이 여기 있다. ED 여기네. 이만큼이야. 지금 내가 요 ED에 지금 길이가 필요해. 근데 아마 이거 봤을 때도 갑자기 변의 길이도 아니고 이만큼이 갑자기 왜 나왔나 싶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아직 각에 대한 성질들을 전부 다 쓴 게 아니지. 우리 각에다가 조금만 더 이름 붙여보자. 지금 여기서 또 안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 각하고 이 각의 사이즈도 같잖아. 그래서 내가 저 부분을 알파라고 한번 불러볼게. 알파. 그냥 베타 한번 썼으니까. 그럼 나 요만큼이 알파면 그 옆에 있는 애도 각을 2등분한 거니까 자동으로 알파. 요만큼 이해돼? 그럼 내가 삼각형 하나 살펴볼게. 내가 원하는 ED를 갖고 있는 삼각형. 그럼 ED를 품고 있는 요 삼각형 하나만 떼와보자. 나 요 삼각형에서 지금 요 변의 각에 대한 사이즈 몇이야? 나 반토막이 알파, 나머지 토막이 베타. 그럼 나 이 둘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지. 지금 각도가 한쪽 끝자락에 걸려있는. 근데 얘도 몇일까? 잘 봐봐. 나 이 각 누굴까? 사이즈? 얘도 알파 더하기 베타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게 도형 문제에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지. 나 여기가 알파야, 여기가 베타야. 근데 나 이거 삼각형이잖아. 우리 삼각형에서의 한 외곽은 나머지 두 내각의 합과 같지. 나 얘 알파, 얘 베타. 그러니까 나머지 외곽인 얘 알파 더하기 베타. 그럼 이 삼각형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한 각이 알파 더하기 베타, 나머지도 알파 더하기 베타. 결국 양 끝까지 또 같게 나와. 우리 이렇게 각의 사이즈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이 ED라는 길이와 이 AE라는 길이가 같게 나오는 거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럼 이번에는 디귿 보기에서 수식 하나 다시 세워보자.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너희들한테 구하라고 한 건 ED였어. 근데 그 ED가 결국 누구랑 같냐면 AE랑 같고, 그 얘기는 결국 내가 방금 전에 구했던 이 C랑 전부 다 같고,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이 값을 X라고 놓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그 두 값이 전부 다 들어있는 삼각형이 하나 있어. 얘. 나 얘 좀 한번 떼와 보자. 요 삼각형. 그래서 저 삼각형이 지금 이렇게 생겼지. 삼각형이다.
그래서 한쪽 끝이 꼭대기가 2였고 여기가 A, 여기가 C.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요 길인데 X. 근데 거기만 X인 게 아니라 여기도 X. 그리고 이 길이 알고 있다? AC. 내가 뭐에서 구했냐면 기억에서 구했어.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들은 기억하고 니은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많아. 그래서 기억 보기에서 지금 6이라는 거 AC 길이 구했지. 뭐 생각나는 거 없어? 나 여기 X, X. 양변 나와 있어. 내가 끼인 각만 알 수 있다면 코사인으로 6인 거 찾을 수 있겠지. 근데 그 끼인각이라는 거 우리 그림 한번 보자. 저기에서의 끼인각이 지금 여기에서의 2인 거잖아. 근데 이 2라는 각이 나 원 안에 애초에 뭐가 있었냐면 사각형이 하나 내접해 있었어. 우리 원 안에 내접한 사각형의 특징이 뭐였냐면 마주보는 각, 대각끼리 더하게 되면 180도다. 그럼 내가 이 각을 세타라고 이름 붙였으니까 얘하고 쳐다보는 저 2라는 애의 이름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였겠지. 이렇게 각이 나오는 거야. 결국 여기 있는 각의 사이즈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 나 양변 그리고 끼인각이 완성됐어.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6에 대해서. 그럼 이번에는 6 가지고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보자. 결국 6의 제곱인 36은 양변 제곱해서 갖고 와야 되지. x제곱 x제곱 제곱하니까 2x제곱 마이너스 2배에다가 양옆 곱하니까 x제곱 거기다가 코사인 법칙이니까 코사인 각도 갖고 오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거 계산하는 과정에서 뭐가 또 쓰이냐면 각정리도 쓰인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나 우리 파이야 평평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래서 코사인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코사인 세타 대신에 파이만큼 갔다가 세타만큼 돌아왔어. 이사분면 얼싸 안 꼬였으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 이렇게지. 그럼 내가 그 앞에 더하기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또 뭐가 나왔어? 2 x제곱 그리고 코사인 세타. 근데 우리 그 코사인 세타 문제에서 8분의 1이라는 거 알려줬지. 그래서 이번에 8분의 1까지 대입. 그래서 요 끝자락이 8분의 1. 그러면 지금 식이 2x제곱 거기다가 4분의 x제곱 그러니까 4분의 9x제곱 나오는 거야. 나 36이다. 4분의 9x제곱이. 그래서 4분의 9x제곱이 36이었어. 그러니까 x제곱은 36 곱하기 9분의 4가 돼서 16이 나와주면 되지. 그리고 이게 내가 원하는 마지막 값이었어. 그래서 x제곱이 16이기 때문에 x까지 예쁘게 구할까? 변의 길이니까 양수라서 4. 근데 이제 비교해보자. 지금 내가 구한 x가 이 d라는 애였잖아. 그거 방금 전에 4 나왔거든?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8분의 31이라 그랬어. 그 디귿은 틀린 복이겠다.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맞고, 디귿 틀렸고, 그러니까 문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 그래서 보통 요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풀 때 기억, 니은을 구한 다음에 그냥 버릴 게 아니라 반드시 보통 이런 거 풀 땐 디귿이 어렵잖아. 근데 디귿 문제를 푸는 힌트가 돼. 그래서 내가 구한 값을 가지고 그림 안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그리고 또 각에 대한 이등분선, 두 내각을 더한 게 바깥쪽에 있는 외곽의 크기와 같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요 15번이었어. 그리고 이제 17번 한번 보자. 요 17번을 보는 순간 갑자기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낮아진 듯한 기분이 들었었지. 로그에 대한 부등식이 등장을 하는데 저게 로그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냥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지. 특히 2차 함수 문제로 볼 수 있고 나 지금 요 2차 함수가 0보다 컸으면 좋겠대. 우리 y는 0이라는 거 x축이고 저 2차 함수가 x축보다 컸으면 좋겠대. 그림으로 얘기하자면 x축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동동 떠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주고 있잖아.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동동 뜬다는 얘기는 x축하고 안 맞나? 즉 근이 없어. 우리 근이 없을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거 쓰는 거 기억나? 근 없으니까. 근데 대신에 우리 문제는 나 지금 x앞의 개수가 이만큼이지. 저게 전부 다 x앞의 개수거든? 근데 그 앞에 2 곱해져 있어. 즉 짝수야. 그러니까 이왕이면 판별식을 쓸 때도 그냥 판별식 말고 우리 짝수 판별식 한번 써보자. 자, 다시 한번 써보면 짝수 판별식은 반의 제곱 마이너스 a였지. 그래서 얘의 절반이니까 로그 2의 n의 제곱 마이너스 ac 갖고 오면 3 로그 2의 n 요만큼. 좀 더 예쁘게 인수분 해보자. 그래서 로그 2의 n이라는 공통인수로 묶었어. 그랬더니 로그 2의 n 하나 더 남았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3. 근데 내가 원하는 거 뭐냐면 그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여기에서 다시 한번 부등식. 나 지금 부등식 쪽으로 오므라져 있다. 답도 어떻게 나와?
오므라지게 나와야지. 근데 둘 중에 작은 값, 얘 0 되는 거 0. 그러니까 0보다는 크고 로그 2의 n이 얘 0 나오는 값 3, 3보단 작아야지. 나 이거 만족하는 n의 범위 찾아주면 돼. 근데 만약에 잘 안 되면 둘 다 로그로 만들어보자. 우리 0이라는 값 로그 2의 몇이야? 진수가? 그치, 1이어야지. 우리 밑에 상관없이 진수가 1이면 항상 0 나오지. 그리고 오른쪽 거. 나 3이 되기 위해서는 진수가 몇이 돼야 돼? 밑이 지금 2니까 2의 세제곱이라서 그치, 8이 돼야 돼. 그럼 이제서야 로그 똑같으니까 진수만 떨어질 건데 2라서 증가니까 부등호 그대로 유지. 그래서 1, n, 오른쪽 거 8, 요만큼. 그럼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의 개수 구해달래. 그래서 둘 다 등호 없으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하나 더 빼고 총 개수는 6개. 그래서 요 문제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2차 함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지. 그래서 판별식을 활용하는 문제가 요 17번이었어. 그리고 이제 19번 보자. 이 19번이 되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오히려 해설지가 더 어렵지 않았어? 우리가 수열 파트에서 지금 요 문제 보자면 AN도 막 나오고 SN도 막 나와. 이 두 개가 같이 등장하는 식 분명히 배웠다? 뭐 배웠어? 우리 수원에서 수열 파트? 그치, 일반항하고 SN 사이의 관계. 그래서 SN하고 일반항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니? 요 수식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AN을 합을 통해서 구할 수 있었다? 내가 만약에 5개를 쭉 더했어. S5야. 근데 내가 거기서 S4를 뺄 거야. 5개를 쭉 더한 다음에 4개 쭉 더한 걸 통째로 뺐다? 누구만 남아? 마지막 끝에 하나. 그거 누구냐면 AO. 요 내용 기억나지? 그럼 내가 AN을 구하기 위해서는 N개를 쭉 더해야 돼. 그거 뭐냐면 SN. 마이너스 앞에 것까지 쭉 빼야지. 단, 지금 우리 이 식에서는 나 여기다가 1 넣어 못 넣어? 그치, 못 넣잖아. 0번장이라는 게 어딨어. 그래서 이 수식은 언제 쓰는 거냐면 2 이상일 때만 쓸 수 있는 수식이었어. 그럼 1이 되는 그 순간은 첫 번째 항일 텐데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했었냐면 첫 번째 항까지의 합. 그 자체가 사실 첫 번째 항 아니야? 첫 번째 항까지 합이라는 건 그 하나만 더한 거니까. 그래서 요 문제에서 나는 요거 활용해서 쓸 거야. 그럼 이제 식 정리할 테니까 봐봐. 어떻게 활용을 좀 해줄 거냐면 내가 원하는 거 S5잖아. 그래서 S라는 문자만 남도록 식 정리를 할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얘하고 얘를 지울 거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내가 저기에서 A에 n 플러스 1, 얘 어떻게 없앨 수 있어? S를 활용해주면. S? 그치, n 플러스 1, 마이너스 SN. 괜찮아? 내가 요만큼을 이렇게 바꾼 거야. 그리고 뒤에 SN 있고 이제 오른쪽도 나 여기 있는 AN도 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거든? 근데 그나마 쟤는 AN이라서 모양의 꼴을 내가 그대로 갖고 있어. 공부했던 애 중에 하나야. 그럼 쟤를 가지고 다시 쓰면 SN-SN-1 그리고 오른쪽에 SN 플러스 1 곱해져 있는 이런 애지.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이제 이 식에서 전개 한번 해볼까? 나 얘가 SN,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의 제곱. 그냥 전개하는 중이야. 나 오른쪽 거 SN,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 SN 플러스 1. 근데 이렇게 전개하고 났더니 뭐가 나오냐면 나 얘하고 똑같아서 지웠어.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없애면서 내려올 거야. 그러면 식이 SN의 제곱, 마이너스 없앴으니까 SN 마이너스 1, SN 플러스 1. 아, 이거 봤을 때 좀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나 지금 SN에 관한 수식이 3개가 나왔다? 근데 그 3개가 하나는 n-1, 하나는 SN, 하나는 n 플러스 1이야. 근데 있잖아. 가운데를 제곱한 게 양옆에 거 곱한 거와 같대. 무슨 식이야? 등비중항. 결국 이 SN이라는 그 값 자체도 수열이 되고 무슨 수열이 되는 거냐면 등비 수열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여기까지 이제 내가 SN에 대한 특징을 봤으면 등비 수열인 걸 활용해서 5번째 항을 한번 구해보자. 지금 S1하고 S2를 내가 구할 수 있잖아. S1은 문제에서 줬어. A1이니까 2. 그리고 S2는 두 번째 항까지의 합이었어. 그러니까 식이 6. 그럼 내가 2에서 6 넘어갔고 등비 수열이야. 그러니까 공비는 3. 그럼 내가 원하는 S5는 첫째 항에다가 공비가 4개 이거지. 그래서 99, 81 거기다 2 곱했어. 결국 162 나와주면 되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해설지에 나온 것처럼 직접 너희가 하나씩 대입하면서도 풀 수는 있지만 근데 그렇게 풀게 되면 계산 실수할 경우가 많아져.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조금만 더 일반항하고 SN으로 정리해주면 등비수열이라는 걸 눈치챌 수 있고 그럼 좀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게 가능한 문제가 19번이었어. 그리고 21번 한번 보자. 그래서 얘가 오늘 마지막 문제였지? 21번? 근데 얘가
막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너희들이 또 그림 때문에 많이 걱정했을 것 같아. 지금 그림과 같이 이런 특징들을 주고 있어. 그리고 너희한테 준 값을 좀 보면 이만큼이 51이 된다 그랬고 AC의 제곱을 물어보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준 수식은 이게 전부다. 얘가 51이라는 거. 그럼 이제 그림 한번 봐봐.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지금 삼각형 하나 등장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생긴 직각이라는 표현 그리고 AB라는 변의 길이 2라는 거 알려줬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뭐냐면 AC의 제곱. 항상 우리가 원하는 값을 X라고 놨었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X로 놔도 되고 나는 K 썼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이 AC라는 애를 K라는 문자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리고 또 뭐 줬냐면 AB 변의 길이는 아까 그림에 있었지. 그리고 요만큼이 1대 2가 된다 그랬어. 평행이라는 조건도 줬고 이만큼이야. 얘 그림하고 비교해보면. 자, AB가 지금 2인 거고 요 둘이 평행한다 그랬어. 나 평행한다는 얘기가 등장하게 되면 각종 것들이 떠올라야 돼. 뭐? 그치, 동의각 그런 내용들이 떠올라야 되지. 그리고 또 뭐 줬냐면 내가 AC를 구하고 싶은데 그 AC라는 거 문자 방금 전에 뭐라고 잡기로 했냐면 K라고 잡기로 했지. AC. 그리고 비율도 줬다. 나 지금 여기에서 AC하고 요 BD하고 비율이 1대 2였어. 그럼 이만큼을 내가 K라고 잡았으면 자동으로 이만큼은 뭐가 돼야 되냐면 2K가 돼야 되지. 1대 2였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우리 앞에 써져 있던 수식 좀 가지고 오자. 또 뭐 줬었냐면 4에다가 r제곱 마이너스 스몰 r제곱 거기다가 사인 제곱인데 우리 이거 앞에서도 나온 표현이야. 나 이런 각도 잘 안 쓴다 그랬지. 저거 우리 세타라고 잡자. 그래서 식 다시 쓰면 사인 제곱 세타. 근데 그 세타가 누구냐면 CAP 이만큼을 내가 지금 세타라고 잡을 거야. 근데 요 수식이 뭐가 되냐면 51이 된다 그랬어. 그리고 AB를 1대 3으로 내분한다는 조건까지 줬고 이제 한번 다시 그림 볼게. 여기야. 그래서 세타가 어디냐면 CAB. 그래서 CAB 이만큼이 세타. 그리고 또 뭐 줬냐면 1대 3 기억나? 그래서 이만큼이 2야. 근데 얘를 1대 3으로 나눠 가졌대. 그럼 우리 각각에 대한 길이 구할 수 있겠다. 1대 3이니까 2분의 1, 다른 하나는 2분의 3. 나 삼각형 나왔고 왜 저번에 반지름 등장했어? 그럼 이때 내가 떠올려야 되는 건 뭐인 거야? 사인 법칙. 나 우리 사인 법칙 쓸 때 왜 저번에 대한 식 있었어. 그리고 사인 법칙은 항상 무거운 게 아래로. 그럼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2R 항상 기준이지 2R을 좀 먼저 구해보면 우리 주인공의 삼각형이 두 개니까 그 두 개 중에 누가 진짜 주인공인지를 좀 보자. 우리 R이라는 건 누구에 대해서냐면 ABD에 대해서야. ABD. 그리고 스몰 R은 누구였냐면 ABC. 그래서 뭘 먼저 구하든 상관없어. 그 두 개 중에 너희가 편한 거 먼저 찾아주면 된다. 근데 우리 문제에서 ABC라는 각도 우리가 비슷한 거 세타라고 잡았지? 여기 한번 살펴볼게. 여기. 그래서 ABC 먼저 한번 보자. 요만큼. 내가 여기서 사인 법칙을 쓸 건데 각도가 세타라는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쓸 때도 이왕이면 사인 각도 세타는 마주보는 변인데 그 변 누구냐면 BC. 요렇게 써줄 수 있지. 그럼 이번에는 2R이야. 나 요 커다란 삼각형. 근데 여기서 문제가 좀 생겼지. 각이 없다? 근데 나 저 각 몇 도일까? 저 각. 이 문제에서는 저각을 찾는 게 제일 중요했어. 나 지금 여기가 세타잖아. 근데 둘이 평행한다며. 그럼 동의각이니까 이만큼도 세타겠지. 같은 위치인각. 그럼 이만큼이 세타란 얘기는 나머지 부분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겠지. 평평했으니까. 그래서 얘에 대한 중심각이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이 2R에 대해서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아이가 쳐다보고 있는 변의 길이니까 AD가 되겠지. 괜찮아? 나 각각에 대해서 사인 법칙만 썼어. 그리고 한 번만 더 정리해보자. 나 얘를 변의 길이인 AD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 분모만 넘겨주면 되지. 그래서 2R에다가 요만큼인데 파이는 평평하니까 그대로 유지. 그리고 파이만큼 갔다가 좀 돌아왔어. 2, 4분면. 얼싸 안고였으니까 사인은 플러스. 결국 이만큼은 이거 그대로 사인 세타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 그대로 사인 세타. 얘가 AD한 정리. 나 얘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BC로 정리하자면 쟤만 넘겨주면 되니까 사인 세타 이렇게까지 정리가 가능하지.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수식 있잖아. 유일하게 갖고 있는 값. 내가 요 수식을 조금만 더 풀어서 써보면 나 얘가 곱해져 있으니까 하나씩 분배해봐도 괜찮지. 앞부분이 뭐가 되냐면 4R제곱의 사인제곱 세타가 되고 뒷부분은 4 스몰 R제곱의 사인제곱 세타가 된다. 근데 우리 이 모양 처음 보는 거 아니지 않아? 이거 결국 누구의 제곱이야? 2 R 사인 세타의 제곱. 다시 한번. 나 이만큼은 뭐의 제곱인 거야? 2
R 요거의 제곱.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개가 지금 얘가 스몰이지? 이 두 개가 지금 각각 제곱돼서 빼진 상태인 거야. 그럼 내가 요 대문자였던 애 먼저 써보면 수식이 AD의 제곱 마이너스 아랫줄이지 BC의 제곱 이만큼이 지금 몇인 거냐면 문제에서 준 것처럼 51.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각각에 대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51이 된다는 걸 알았어. 그럼 여기에서 AD 구하고 BC 구해서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번에는 각각 AD랑 BC 한번 찾아보자. 근데 우리가 AD의 제곱을 좀 찾을 건데 그림 한번 봐봐. AD의 제곱. 나 여기 있어. AD. 나 이거에 대한 제곱을 찾을 거야. 그리고 양변에 대한 길이 알고 있고 중심각 알고 있어. 양변하고 끼인 각 알고 있고 그 밑에 있는 변의 길이 물어봐. 코사인 법칙이지. 그래서 AD의 제곱은 양변 제곱해서 갖고 오면 4K 제곱 거기다가 2제곱 하니까 4 마이너스 2배의 양변을 그대로 다시 한번 갖고 왔어. 그리고 와야 되는 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아까 한번 해봤지? 코사인 세타로 바뀌면서 부호 플러스 이만큼이야. 근데 여기에서 내가 코사인 세타가 없다? 그러니까 저 코사인 세타 값이 있어야지 내가 이 문제를 계산해서 풀 거 아니야. 근데 그 세타가 어디 있는지 봤더니 그래서 너희들한테 여기에 90도라는 조건을 준 거야. 지금 내가 이 안에서 코사인 세타라는 애를 찾고 싶어. 우리 코사인의 정의가 뭐였지? 빗변 따라 갔다가 그치 돌아오는 게 코사인. 나 빗변 따라 갔어. K 그리고 돌아왔어. 변의 길이 2분의 1. 좀 더 예쁘게 쓰면 결국 2K분의 1이라는 애를 저 직각삼각형 안에서 찾아낸 거야. 나 코사인이 2K분의 1이다. 그래서 그거 대입해보자. 나 얘가 지금 2K분의 1이었어. 그럼 지워지는 거 보여? 2K, 2K 이만큼. 그러면 식이 4K 제곱 그리고 2만 남았어. 거기다 4 더했어. 플러스 8 요만큼이 AD의 제곱. 똑같은 과정으로 이번에는 BC의 제곱 한번 찾아보자. 우리 BC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좀 봤더니 요만큼이었어. BC. 그럼 여기서도 변의 길이가 K지 요만큼은 2. 양변 알고 있고 중심각 세타. 그러니까 코사인으로 한 번 더. 그래서 이번에는 BC의 제곱 구해볼게. 자, BC의 제곱은 K 제곱했고 플러스 4 마이너스 2배의 양변 그대로 갖고 왔어. 그리고 코사인 세타인데 그 코사인 세타 방금 전에 2K분의 1이라는 거 구했었지. 그러면 나 2K, 2K가 없어진다. 그리고 남은 게 K 제곱 거기서 2 뺐으니까 플러스 2 요만큼이야. 그럼 내가 구했던 게 AD의 제곱이 요만큼, BC의 제곱이 요만큼. 둘 뺀 게 뭐 나와야 돼? 51. 자, 둘 뺐더니 3K 제곱에 플러스 6 이만큼이 지금 51. 그러니까 3K 제곱이 45가 되고 그래서 K 제곱이 15라는 값이 나온 거고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게 요 15라는 정답인 거지. 그래서 21번 한 번만 다시 보자. 그래서 우리 이 21번 문제부터 어려웠던 게 여기였을 것 같아. 각도 찾는 거. 그래서 평행이라는 조건을 활용해서 나 얘하고 동의각으로 같아. 세타. 그러니까 걔하고 합쳤을 때 180도가 돼야 되니까 파이만 세타. 그래서 요렇게도 풀 수 있고 아니면 사실 여기까지 찾았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여기서는 코사인 법칙으로 문제를 풀었어. 근데 그렇게 풀어도 괜찮고 아니면 AD랑 BC가 어딘지를 보면 나 AD 여기 있다? BC 여기 있어. 근데 그 BC라는 거 요 직각삼각형에서의 빗변인 거지.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보조선 그었어. 그럼 나 여기서도 뭐 하나 생기냐면 직각삼각형 생기지. 근데 이 둘이 여기가 1대 2였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높이도 1대 2가 되겠지. 그래서 피타고라스 활용해주면 조금 더 간단하게씩 구할 수 있어.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한번 꼭 해봐.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너희들이 배웠던 내용이 삼각함수의 활용이니까 나는 코사인 법칙으로 풀어줬지만 피타고라스 활용해주면 요 길이 가지고 바로 나올 수 있고 닮은비 활용해서 여길 H라고 잡는다면 이 높이는 2H가 되겠지. 그걸로 풀더라도 H값 금방 나와. 그래서 요 21번이 우리 마지막 문제였어. 그래서 아마 너희들이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이 21번이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 옛날 개념들도 많이 쓰이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수학 1이라는 과목 자체가 그 자체로 어렵다기보다는 너희들 사실 공부한 지 오래됐잖아. 수학 1이라는 과목. 그래서 이 시험 문제들이 만약에 너희들이 한창 배웠던 내신 시험에서 나왔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 근데 너희가 배운 지가 오래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 푸는 감각도 조금 더 잊혀지고 그래서 더 어렵게 느꼈던 것 같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잘 안 됐던 거 있으면 꼭 다시 한번 풀어보고 자료실에 있는 손글씨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래서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보자고 할 뻔했다. 다음번에 새로운 강의에서 다시 만나자.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어. 안녕.